안녕하십니까? 5월 4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67만 7,274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45,796명, 완치 153만 718명으로 집계되어 2.7%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5,000명에서 4,000명 수준으로 크게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을 한 60대 교민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1차 접종 이틀 만에 사망해서 사망 원인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해당 교민은 새벽에 자카르타에서 출발해 종일 지방 출장을 다녀온 뒤 쇼핑몰에 갔다가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은 교민이 사망한 뒤 항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민의 사망 진단서에는 원인이 감염병으로 적혔지만 초기 증세를 보이지 않았고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를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제약업체 시노팜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승인된 시노팜 백신은 인도네시아 민간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백신을 직접 구매해 직원들에게 접종하는 민간 접종 캠페인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앞서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지난 2월 민간 기업이 정부가 접종하는 백신이 아닌 별도의 백신을 자체 예산으로 구매해 직원과 가족에 접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시노팜 백신의 효율성에 대한 데이터는 공개된 적이 없지만 시노팜 자회사인 베이징 생명과학제품연구소는 해당 백신이 임상 3상에서 79.34%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부 수마트라의 코로나19 검사소가 이미 사용한 면봉을 씻어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부 수마트라 경찰은 최근 일주일 동안 해당 지역 내 국제공항 코로나 검사소에서 검사받은 시민들로부터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이상하다는 신고를 잇따라 접수했습니다. 이에 사복 차림 경찰을 보내 항원 검사를 받게 했는데 이 경찰 역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상하다고 느낀 현지 경찰들은 검사소를 압수수색해 수백 개의 사용된 진단키트를 재사용하려고 모아놓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검사소가 비용 절감을 위해 진단키트는 물론 이미 사용한 면봉까지 씻어서 다시 포장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6명의 검사소 책임자와 직원을 체포해 조사 중이며 검사소를 운영하는 회사 차원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검사소에서 최근 10일간 항원 검사를 받은 시민은 최소 692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두 번째 개각을 통해 투자청을 투잡으로 승격시키며 해외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뒀습니다. 이에 기존의 투자조정청장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투자부 장관은 부산에서 열린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조코위 대통령을 수행하는 등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한국 투자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국 투자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였습니다. 한편 이번 개각에서 연구기술부를 교육문화부와 합쳐 교육문화연구기술부로 만들고 연구기술부 산하 국가연구역 신청을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로 승격하였습니다. 이번 개각을 통해 조코위 정부는 해외 투자 유치에 힘을 쏟고 기술 분야 육성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코위 정부는 고용 유연화, 규제 완화, 투자 유치를 위해 노동법 등 70여 개 법률 1200여 개 조항을 일괄 개정하는 일자리 창출법, 일명 옴니버스 법안을 마련해 작년 가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를 종단하는 도시고속철도 운영사인 자카르타 MRT 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 자카르타의 호텔 인도네시아역에서 하모니역까지 있는 상하선 터널 6개와 사리나역과 모나스역을 잇는 공사에 진척률이 15.4%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사는 일본의 건설사와 인도네시아 국영건설사의 공동사업체가 건설하고 있으며 2025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RT 사장은 현재 진척률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또한 올해 2분기에 철도 차량을 조달하는 프로젝트와 철도 시스템과 선로부설 사업 입찰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며 자동요금 시스템 입찰 모집을 3분기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자카르타 MRT는 지난 1일에서 25일까지 이용자가 52만 3,662명에 달했다고 밝히며 운행 편수는 5,588편이며 지연 및 운유된 사례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많은 날은 하루 3만 명이 넘는 날도 있다며 코로나 사태로부터 승객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인 에너빅이 인도네시아 파뮤 발전 프로젝트 R&D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상용화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전기를 소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특히 전 세계적인 이슈인 그린 경제로 인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린 에너지 생산 시설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발맞춰 에너빅은 그린 에너지의 새로운 보고이자 세계 최대의 파뮤 점유율을 가진 인도네시아에서 파뮤 발전에 대한 프로젝트 수행을 거의 막바지에 두고 있으며 조만간 공식적인 실효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너빅 관계자는 곧 국영전력공사 및 기타 협의체와 첫 상용화를 위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인도네시아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 시기 및 규모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빅은 국내에서의 생산기지를 군산으로 정하고 상반기 상용화 준비를 위해 군산시 관계자 및 지역의 여러 업체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오 의료 진단기업 미코바이오메드는 인도네시아 국립대와 공동연구소 개설 및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동연구소는 인도네시아 국립대 내에 설립될 예정이며 진단 분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현지 생산 및 판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작년 미코바이오메드의 수출국 중 4번째로 큰 시장이며 합작법인을 통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만들어 수요 증가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황열 등 열대지방 풍토병,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 B형 및 C형 간염 진단키트 등을 현지에서 생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시장 성장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장기적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에서 개막한 자동차 전시 판매 박람회 인도네시아 국제모터쇼 하이브리드가 폐막했습니다. 해당 행사를 주최한 업체는 모터쇼 기간 중 2,580대의 차량을 팔아 판매 계약액이 1조 47억 루피아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 오프라인 방식에 병행됐습니다. 오프라인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자동차 전시회는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며 11일간 전시회를 찾은 사람은 약 10만 명에 달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전시장은 총 72만 3천 회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방문한 대통령 수석 보좌관이 신속한 전기차 보급을 위해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 산업협회를 설립한다고 밝히며 해당 협회는 전기차 제조사 및 관련 산업과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부 수마트라 람둥에서 절도범들이 지하에 구멍을 파고 5개의 상점에 침입하여 절도한 후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상점의 직원이 매장을 열었을 때 매장 바닥에 지름 약 70cm의 구멍과 침입한 흔적이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절도범들은 해당 매장의 옥상을 통해 옆 매장에도 침입하였으며 총 5개의 상점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확한 피해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5천만 루피아 이상의 현금과 물품들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매장에서는 CCTV도 도난당했으며 경찰은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떼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